번식력으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식물 도깨비 가지가 울산에도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울산 지역 집값이 공급 과잉에다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전관 예우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어제 저녁 울산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목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은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도 바람이 강하게 부는 가운데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3도로 춥겠습니다. 내일은 차차 흐려져 저녁 늦게부터 비가 내리겠고 아침 최저 4도, 낮 최고 15도로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오르겠습니다. 울산기상대는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10mm가량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황소개구리 같은 동물에 이어 외래식물이 우리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번식력으로 대량 번식하고 있는 도깨비 가지 실태를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도깨비 뿔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도깨비 가지. 추운 날씨에 잎사귀는 시들었지만 노란 열매를 매단 채 야산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농장 전체가 도깨비 가지에 점령당한 농민은 한 해 농사를 망쳤습니다. 우리가 다 갈아가지고 뭐 꼬치 같은 거 심고 땅콩 심어도 막 그거 셋 전부 다 올라가 이래가지고. 북미가 원산지인 외래종으로 10여 년 전부터 서서히 출현하기 시작해 최근엔 중구 입하산과 울주군 등 6곳에 대형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소가 먹으면 소 위장이 빵꾸 나버려요. 위장이 빵꾸 나버려. 소가 죽고. 번식력이 워낙 강해 주변의 식물과 나무까지 고사시키는 등 생태계 자체를 교란시킵니다. 옥수수밭이 있던 자리입니다. 도깨비 가지가 생기면서 농기계로 밭을 밀었지만 이렇게 새순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잘라도 뿌리가 단 1cm만 남아있으면 열흘 안에 다시 줄기를 뻗을 만큼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습니다. 뿌리가 갈아진 부분들이 완전히 가루가 나지 않는 한 그 다음에는 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보다 더 기하급수적으로 도깨비 가지가 많이 번식을 하게 되고 도깨비 가지로 인한 피해가 더 확산되기 전에 하루빨리 제거 작업과 실태 조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나홀로 급등세이던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이달 들어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 가격까지 떨어져 이제 울산도 조정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주거 밀집 지역인 울주군 구영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한 달 전에 2억 7, 8천만 원에 거래되던 105제곱미터 33평형이 이달 들어 2억 7천만 원에도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한 돈 천 정도 내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수 손님 자체가 좀 많이 이렇게 다음 한 2년 뒤에 사자는 분위기로 있다 보니까 최근 신규 분양이 늘면서 기존 주택을 사려는 수요가 크게 줄어든 탓입니다. 분양받은 상당수 세입자들이 입주 시기 때까지 계약을 연장해 전세 가격도 약보합세이지만 거래는 거의 끊긴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여서 울산 지역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달 첫째 주 0.1% 오른 이후 한 달째 변동이 없습니다. 꾸준히 오르던 전세 가격도 이달 들어 처음으로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특히 남구에서는 매매 가격이, 울주군에서는 전세 가격이 각각 0.2%씩 내렸습니다. 이처럼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약보합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조정 국면을 맞아가지고 매매가도 지금 거의 중단된 상태, 또 일부 전세도 반등이 없습니다. 일체 신규 분양 입주자들이 지금 대기 상태입니다. 현재 3천여 세대에 달하는 미분양 역시 좀처럼 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 당분간 아파트 매매가나 전세가 반등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입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울산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전관 예우가 논란이 됐습니다. 외고응벽 붕괴 사고를 낸 건설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 시교육청에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현 의원은 울산시의 청렴도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3위에 그치고 있고 최근 3년간 금품 향응수수로 징계받은 공무원 8명 가운데 5명이 기술직이라며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월 말 뇌물수수로 파면된 기술직 모 사무관의 경우 관련 업체 부사장으로 취업해 7억 원대 울산대교 일부 공사를 수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 업체에서도 이런 그런 분들을 영입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공무원들의 그런 그 향후 제공이라든가 비리라든가 이런 것을 줄여들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민자 사업인 만큼 전관 예우와는 맞지 않고 해당 업체가 판넬 시공 특허를 갖고 있어 수주한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공무원 비리 예방 대책은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잘못된 어떤 요소가 침투가 됐다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될 수 있는 그런 대책도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선 울산외고 옹벽 붕괴 사고를 낸 공사업체에 40억 원대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재시공 비용을 업체로부터 앞으로 징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신일반 산업단지 산업 폐기물 논란이 재현되면서 몇 차례 정회가 반복되기도 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지 않고 대신 해마다 5억 원이 넘는 부담금을 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의회 이은영 시의원은 울산시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0.6%, 올해 0.7%에 그쳐 2년 동안 11억 원의 부담금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은영 시의원은 지난해 2천만 원의 예산을 전용해 교육감 간사를 3억 5천만 원에 구입한 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로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태화강의 연어 회기가 올해 가장 많을 거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태화강 연어를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선우석 기자입니다. 태화강 중류의 옛 사모다리. 올해도 어김없이 태화강을 찾은 연어 무리가 강을 거슬러 상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암수가 함께 어울려 강바닥을 파헤치며 산란하는 모습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2일 올해 첫 회기 연어가 확인된 뒤 지금까지 515마리가 태화강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7마리보다 2.5배 가량 늘어난 것은 물론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년 전 716마리를 넘어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울 걸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는 무거천 등 태화강 지류로 회귀하는 연어도 관측되고 있습니다. 물도 맑고 고기도 많고 태화강이 참 많아가지고 많이 좋아졌어요. 지난 2003년 첫 회귀 연어가 관측된 뒤 10년째 연어 회귀가 이어지자 이를 관광 자원화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태화강에 올라온 연어를 상품화, 관광 상품화하기 위해서 그 연어 생태관의 일종의 연어 부화장도 건립하고 오는 2014년까지 선바위 인근에 태화강 생태 체험관이 들었으면 인공 부화까지 가능해져 태화강은 연어 회귀와 인공 부화, 자연 산란 그리고 방류 체험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국내 유일한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울산 시민 3명 중 2명은 광역시 승격 이후 울산이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교육과 가계 경제 그리고 안전 부문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습니다. 김익현 기자입니다. 광역시 승격 때와 비교해 달라진 점을 물었습니다. 그럼 공원이 으로 다듬어졌다든지 그다음에 뭐 자전거 도로라든지 산책로 이런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이 교육 부분에서는 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시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전체 66%가 광역시 승격 때보다 삶의 여건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좋아진 분야는 공원시설과 주거환경, 문화예술의 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교육 등은 절반가량만 좋아졌다고 답했고 가계경제와 안전은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광역시 승격 1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도 울산의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습니다. 다양한 산업 이외에 인문사회학적으로 사회복지, 교육,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여건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사실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차원에서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에 정책이 좀 더 강조해야 되는.
광역시 승격 당시 154억 달러였던 울산의 한 해 수출은 6.6배, 수입은 4.6배,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은 2.3배나 늘었습니다. 하수도 보급률과 하수 처리량도 늘면서 태화강과 회야강, 동천의 수질도 몰라보게 좋아졌고 병원 수는 2.4배, 의료인 수는 3.8배나 늘면서 의료 여건도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늘고 있는 노인 인구와 한부모 가정 등에 대한 복지 대책과 도시 성장에 걸맞지 않게 뒤처진 교육 분야는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모입니다. 현대중공업이 부산 백스코에서 열리는 제1회 국제해양플랜트 전시회에 특별 후원사로 참여했습니다. 지난 1996년 국내 최초로 부유식 원유 생산 저장 하역 설비, 즉 FPSO를 제작한 현대중공업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1기를 제작했으며 앞으로 해양플랜트 분야 공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대 자동차 부품 산업 전시회인 2012 코아쇼에 울산 지역 자동차 부품 회사 10곳이 공동 참여했습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사는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코아쇼에 덕양산업과 한국몰드 등이 공동으로 전시관을 운영해 마케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관련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생산 현장을 견학하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전국 마이스터고와 대학교 등 17개 교육기관과 자동차 관련 학과 학생 1000여 명이 참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16일까지 울산과 아산공장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무학의 좋은데이 사회공헌재단은 지난 4월부터 시작한 결혼 이주 여성의 사회적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동안 모두 6차례에 걸쳐 130여 명의 결혼 이주 여성을 상대로 진행한 이 프로그램에서는 전통 음식 만들기와 임신과 출산, 그리고 가족 예절 익히기 등을 교육했습니다. 울산과 맞닿은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에 지난 2월 신세계 첼시 프리미엄이 아울렛 공사에 들어간 가운데 롯데쇼핑도 기장군의 아울렛 건립을 추진합니다. 롯데쇼핑은 오는 2015년 동부산 관광단지 10만 제곱미터에 국내 최대 아울렛을 개장하기로 하고 내일 부산도시공사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유통업계는 지역 자본의 역외 유출과 유통업계 지각 변동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KTX 울산역과 고속도로를 곧바로 연결하는 인터체인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KTX역과 가까운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정부가 울산역의 고속도로 연결 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이 정부의 시범 사업으로 선정되면 사업비 27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7년쯤 준공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예산 심의 결과 산업관광 육성 사업비 6억 원과 내년도 부울경 방문회회 예산 15억 원, 한복 페스티벌 예산 1억 원 등 울산 지역 문화관광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비 24억 6천만 원과 생활체육 광장 운영비 10억 원 등 생활체육 지원 예산도 크게 늘어났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10시쯤 남구 산산동의 한 원룸에서 41살 손목 씨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송 씨의 누나가 동생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동생 집을 찾았다가 숨져 있는 송 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외상이 전혀 없는 점으로 미뤄 타살은 아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구 효문공단에 20년째 폐시트가 방치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울산시가 폐기물 처리를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 실태 조사를 벌인 울산시는 땅 소유업체를 상대로 청결 유지 명령을 내리고 업체 측이 법적 의무가 없다며 불응할 경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 관계자는 업체 측이 주장하는 폐기물 처리 비용 30억 원은 부풀려진 것이며 8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요 열린예술무대 뒤란이 어제 저녁 7시 30분 울산문예회관 소공연장에서 열렸습니다. JK 김동욱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공연에서는 여성 힙합그룹 미스 S와 락밴드 피아가 출연해
바람피지 마마, 프라미스유 등 인기곡을 들려줬습니다. 또 남자의 자격으로 알려진 김성록 씨가 친구열을, 올 들어 가장 주목받는 신예로 떠오른 솔루션스가 라인지 등의 노래를 불러 관객들의 박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